준비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평가 실무, 감정평가 실무의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커리큘럼까지 설명을 드리고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전략인데 우리 실무라는 과목은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는 과목이긴 하지만 단순히 암기를 해서 내가 A라는 문제를 푸는 걸 완벽하게 암기를 했다. 그 풀이 과정,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해서 숫자가 몇이 나온다. 이것까지 다 암기를 했다. 그렇다고 B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풀 수 있을까요? A라는 문제랑 똑같이 출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는 문제은행식의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거말이라든지 아니면 운전면허라든지 그런 거는 문제은행 시험이죠.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출로 풀었다고 다음 해에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암기하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암기하고 문제 푸는 순서를 암기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무라는 과목의 원리가 뭐고 비교 방식이라면 비교 방식의 원리가 뭐고 수익 방식이라면 감정평가를 해나가는 원리가 뭐고 그 원리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상훈 평가사님이 나중에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문제풀이 알고리즘, 문제 분석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목차를 잡아가는 순서, 그 다음에 목차의 개념들,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 그리고 계산기를 치는 그런 것들까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이 자료를 보고 바로 내가 아는 모든 목차의 내용에 대입을 해서 풀어낼 수 있다. 그러한 나만의 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을 해낼 수 있고 그런 식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풀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목차로 공부를 결국엔 해내셔야 합니다. 실무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 목차로 답안 작성을 하면 된다.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끝입니다. 그것에 대한 목차에 대한 정답은 실무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나와 있는 노트에 있는 목차를 내가 바로바로 구사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실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얘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문제 구조, 일단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풀어낼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딱 문제를 받았다. 그러면 문제를 분석하는 순서, 단순히 문제가 구성된 순서가 아니라 대상 물건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 확인하고 그런 순서들이 다 있어요. 그러한 문제풀이의 순서를 패턴화시키고 그 다음에 체화시켜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강의가 쪼레탈출반에서도 문제 분석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답안을 좀 작성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무는 어떤 답안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하나의 평가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결국에 풀어낸 정답, 숫자의 정답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더라도 나의 문제풀이 형식, 그 다음에 그것을 100만 원이라는 정답을 향해 다가가는 논리, 그것에 따라서 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가독성 있게 답안을 작성하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의 답안을 꾸며내는 스킬을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게 바로 나한테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예시답안, 문제집의 예시답안,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드리는 강사의 예시답안, 그리고 그 밖에 스터디를 갔는데 그러면 등수가 나와요. 그중 1등한 사람의 답안, 저 사람이 왜 1등을 했을까? 그런 답안들을 다 수집을 하셔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그런 식의 공부. 그래서 이 따라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답안도 거기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업실무와 친해지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실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은 다 평가사입니다. 평가사이다 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했던 평가, 그 다음에 현업 실무에서 우리 실무 업계에서 실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 문제집에 있는 내용 거기에 매몰돼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다쳐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우리 부동산 업계에 있는 얘기들을 좀 귀를 열고 거기에서 친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뉴스를 뭐 찾아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협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라는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찾아서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리고 일단 김상훈 평가사님도 얘기를 해주실 거고 김승현 평가사님도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때 얘기를 드릴 때 뭐 이런 것까지 해. 그냥 내가 하는 것만 잘하면 되지.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되지. 라고 귀 닫지 마시고 얘기를 해드리면 좀 귀를 열고 마음 열고 그런 거랑 좀 익숙해지시고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학습량을 좀 확보를 해라. 아까는 절대 시간 10시간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세 과목이 있죠.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이 있는데 초반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실무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서 중급 문제집을 다 띄고 올해를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초반에는 실무에 좀 투자를 하는 시간,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정해두시고 실무만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은 3문제는 마스터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학습량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런 거 서로 해결해 나가면서 학습량 확보하고 실무랑 좀 친해지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